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요새는 영상이 좀 자주 올라가요. 자주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7월 10일에서 그 뒤에 한 열흘 동안 그때는 이제 영상이 자주 못 올라갈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영상을 좀 자주 주는 거고, 또 한 가지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새 정말 자주 얘기하지만은 지금 돈 못 버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해주는 얘기를 잘 새겨 들으라고. 아시겠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느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어쨌든 간에 일반인들한테 내가 실력 발휘를 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의 계좌를 불려주는 직업이 20년 동안 그걸 삼아서 지금까지 왔다고 했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무조건 돈 벌어야 되고, 사실 지금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딱 한 가지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지금 돈을 버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이 뭔지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매매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떤 공부가 좀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금 돈 버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못 벌어요. 내가 듣기 싫은 얘기 해줄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엄청나게 쉬운 장이고 떼돈 버는 장이 맞습니다. 진짜로.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맞고요. 근데 대부분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우리가 일명 주린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린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내가 좀 실력 발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종복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뜰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글로 적어놓는 습관이 있죠, 여러분? 이게 근거입니다. 이게 근거. 자,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를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다.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느냐면, 하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요번 주가 상반기 마무리에 하반기 첫날이 요번 주에 와요, 여러분. 일종의 변곡점이야,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변곡점을 얘기할 때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줘야 여러분들한테는 쉬워요. 변곡점이라는 게 있는데, 변곡점은 시장이 급변동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요런 자리가 변곡점이었고, 요때는 위로 날라갔고, 요때는 급락했죠. 요때는 박스권이었고, 그러니까 위로 날아갔을 때는 왜 위로 날아갔는지, 급락했을 때는 왜 급락했는지,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는 왜 박스권에서 움직였는지, 그 설명을 해주는 영상을 5분에서 8분짜리로 만들면 대박이 터지는 거야. 아마 내 영상을 보는 구독을 안 한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대표님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는 거지. 이런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많고,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너무나 실력이 넘치는 게 문제입니다, 이종복은. 근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이종복은 그걸 알아도 영상을 내 스타일대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넣죠. 그게 이유가 있어. 내 직업이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 패스시키고, 오늘 제목은 지금장은 매집형 개별주의 답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영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 나온 김에 여기 보다 보면 여기 썸네일이 잘못됐는데, 이 정도 썸네일을 대표님이 아들내미한테 고치라고 안 한 이유를 알려줄게요. 이 영상에 지난주, 그러니까 마지막 영상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영상에 썸네일을 고쳐버리면 내용이 다 없어지고 다시 처음서부터 조회수가 카운트다운이 된다고. 여기 보면 최근장 종합지수 분석이라고 돼 있죠. 근데 요 밑에 보면 최근장 추천주와 종합지수 분석이라고 밑에 또 있잖아. 그러면은 이 정도 내용이면은, 아, 이게 편집자가 추천주를 잘못하고 뺐구나. 그럼 뺀 게 아니고 못 봤구나. 이게 편집자의 실수다라고 생각하고 댓글도 많이 생기고, 아, 제목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일부러 막 활발하게 댓글도 좀 쓰고 그러라고 내가 수정을 안 시킨 거거든. 여기 유튜브 주린이들 앤드 구독자들 내 영상만 지나가면서 보는 애들 보면 수가 다르지. 아, 그런 깊은 뜻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냅뒀더니 그냥
썸네일 제목하고 내용이 안 맞아도 그냥 그거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그로 끌은 인간. 내가 그냥 날려버리지. 그런 것들은 가만히 냅두지를 않아. 그리고 이 영상이 얼마짜리인지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얘기했잖아. 이게 원래 유튜브 영상으로만 먹고 살면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나는 증권 전문가고 나를 믿는 사람들의 계좌를 불리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직언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스타일이라는 걸 알고 나한테 오는 거잖아.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맞죠? 나를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자, 지금장은 매집형 개별주의 답이 있습니다를 가지고 시장 얘기를 하고 종목 얘기를 하고 돈 버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거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저걸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아주 주는 거야. 이번에는 제약주의 매집형 패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권주도 매집형 패턴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을 보면 이제 여기서 내 스타일이 나오는 거야. 정권주는 썸네일에 안 쓰잖아. 내가 정권주를 썸네일에 쓸지를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야. 정권주가 나중에 난리 부르스를 추고 비트코인처럼 폭등을 했다가 나중에 정권주가 폭락을 하게 되면은 나는 잘못한 것도 없이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종목은 정권주를 썸네일에 안 쓰는 겁니다. 여기 유튜브 사람들 내 스타일 이런 것도 모르지. 그래서 일반인. 자, 넘어가고. 자, 보세요, 여러분. 정권주는 인맥주하고 정책주로 나누어지는데, 인맥주는 우리가 그 주식이 뭐 어떤 후보자하고 무슨 고등학교 친구고, 그죠? 대학교 동문이고, 뭐 무슨 연수원 동문이고, 이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근데 그걸 아는 척하면 그게 무슨 사실이 되는 겁니까? 허위 사실이요. 누구한테 들은 거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들을 수 있는 게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 암암리에, 그지? 작전하거나 주식시장 갖고 교란시키는 애들한테 들을 수도 있고, 결국은 뭘 보고 그걸 보는 거야? 나오는 기사. 자, 그러면 나오는 기사가 그 주식이 바닥에 있을 때 나옵니까? 아니면 그 주식이 날아갔을 때 나옵니까? 그 주식이 날아갔을 때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이미 주식들 날아간 다음에 이건 누구 어떤 후보하고 같은 인맥주다라는 기사는 일반인들한테 효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 그럼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는 건 뭐야? 그 후보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본 다음에, 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국회의원이 됐을 때 아니면 선거철이 됐을 때 어떤 공약을 내세울지를 판단해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후보자가 내세울 만한 공약을 지나간 과거의 어떤 기사나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해서 바닥에 있는 주식을 내가 사면 그걸 우리가 매집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맥주는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살 수는 없는 거고, 그 인맥주를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장난치는 애들, 혹은 정보료로 막 몇 천만 원씩 막 내고 이러는 애들은 바닥에서 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선행매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맥주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오직 차트를 봐라. 차트에 모든 게 숨어져 있어요. 자, 정책은 공약으로. 아시겠습니까? 이런 기본을 알고 주식을 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자, 제약주는 지금 매집형 주식이 있고 침체기형 주식이 있어요, 여러분. 제약주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매집형 주식과 침체기형 주식 두 종목을 사야 돼. 근데 개인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매집형 주식이나 급등하는 주식에만 몰빵을 하려고 하거나 그쪽으로만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수만 알려줄게. 그것은 잘 되면 대박이지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면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전기차는
장비주보다는 지금 2차 전지 재료주가 가장 세게 움직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차트로 알 수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IT는 종류가 너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지금 업종 대표 중에서 가장 움직임이 좋은 건 자동차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자동차가 현대차하고 기아차 관련한 자동차 부품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대차고 기아차가 잘 가는 게 뭐 내연기관차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게 잘 팔려서 잘 갑니까? 아니면 자율주행이나 수소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다각화해서 그것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서 잘 가요? 당연히 자율주행하고 시스템 반도체에 답이 있는 거지. 자, 지금 개별 테마주에서 움직임이 가장 좋은 게 바로 시스템 통합, 네트워크 통합인데 이게 윤석열 후보 이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보면 이재명 그 후보도 그 홈 네트워크를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홈 네트워크하고 그 네트워크 보안이나 네트워크 장비 쪽이 시스템 통합, 네트워크 통합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거든. 그게 결국은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고 홈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크게 얘기하면은 사물 인터넷이요 클라우드 관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되게 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시스템 통합, 네트워크 통합,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클라우드 관련주들은 결국은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정책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쪽이 날라댕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종복이가 야간 방송을 하면 이렇게 섹타를 지금처럼 스토리를 풀어서 알려줘요. 그래서 적중률이 무지하게 높은 거야.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할인 이벤트를 하면 몇백 명이 몰려오는데 야간 방송을 들으라면 몇십 명도 안 들어요. 할인 이벤트를 해서 몇백 명이 몰려왔을 때 장이 좋으면 초대박 나지. 장이 지금처럼 움직이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돈을 못 벌어. 그럼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뭔지를 보면 아까와 같은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뜰 때 돈을 벌으라고 그런 얘기를 알려주는 거죠. 최근 이종복이 2달 영상을 보면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 영상에는 기법이 많이 들어갔어요. 맞죠, 여러분? 근데 요새는 기법도 그렇게 특별한 얘기를 안 해. 그지? 그리고 업종 얘기, 섹터 얘기, 종목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이게 이종복이가 2년 정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영상을 주면서 느꼈고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방향이 그쪽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자, 내가 미리 또 하나만 알려줄게요. 이제 한 7, 8월 달쯤 가면 내 영상은 밤에만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에 이종복이 영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중에 내가 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장중에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골수 팬들은 밤에 영상을 많이 봅니다. 장중에 보는 애들은 나그네들이 많아요. 좋아요하고 댓글이 형편없습니다. 내가 맨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도 가끔 그런 연락이 오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우리하고 같이 컨펌해서 유튜브를 하라. 대박 난다. 나도 알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여기 유튜브 사람들.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의 요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하라는 대로 하라.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말로 풀어줘요. 지금은 매집형 개별주의 답이 있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 같으면 매집형 개별주든 뭐든 종목 형성이 안 됩니다. 종목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가 조만간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를 예를 들어서 쉽게 알려줄게요, 여러분. 지진 나기 전에 산짐승들이 먼저 난리 나죠. 산짐승들이 도망가면 100% 그 산에 지진이 나거나 화산이 폭발하잖아. 동물들이 더 잘 안다고. 먼저 안다고. 무슨 얘기냐? 개별 종목들이 급락을 하기 시작하면 세력들은 이미 그걸 아는 거야. 뭐를? 주식시장이 조만간에 급락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세력주나 개별주를 갖다 던져버리는 거야. 그냥 팔아버린다고. 매집을 죽어라고 했다가 다 던져버리니까 개별 종목들이 무너지는 거지. 개별 종목들이 무너지고 나면 언론에서 기사가 나올 겁니다. 무슨 악재 이런 기사가 나와. 그러면서 대형주가 빠지면서 지수가 급락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개별주가 그냥 하늘 높은 질 모르고 신고가로 계속 올라갔죠. 그러니까 장이 안 무너졌잖아. 봐봐, 그지?
대형주는 차트가 비리비리했어도 개별 종목들이 신고가로 가는 어마무시한 종목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게 중소형주였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중소형주 차트 보여줬죠. 등등등등. 이 엄청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불과 한두 달 전에 벌써 다 알려줬던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뭐를 하라? 여기 밑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비중 조절을 배우고 교체 매매를 배워라 이거야. 여러분들 내가 3월 말 때 비서실장이 대표님한테 보고할 때 요번에 할인 이벤트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질문하는 걸 대표님한테 보고해라라고 우리가 문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너무나 당연해서 문서 보고를 안 받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문서 보고 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난 거짓말을 안 해. 아시겠어요? 보고 사항을 들어보면 죄다 대형주에 물려있대. 그럼 그렇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3월 말 때 그 얘기 해줬잖아. 대형주에 물려있다면 손익을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뭐 삼성 SDI든 어떤 주식이든 간에 그때 그 당시에 기껏해야 손실이 5% 10% 정도밖에 안 됐었을 거라고. 내가 그거 절반이라도 팔으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분명히 알려줬잖아. 근데 안 팔아. 왜? 일반인들은 돈 꼴고는 절대 안 팔아. 그래서 지금 지수가 세게 못 올라가는 거라고. 여러분 내 말 이해가 됩니까? 왜 지수가 세게 못 올라가느냐? 우리나라 대형주, 업종 대표주, 지수 관련주의 80% 이상이 개인들이 연초부터 매수를 했단 말이야. 그들이 세게 날아가면 그들을 팔은 주체가 누굽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죠. 걔들은 닭 줬던 게 루프 쳐다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게 못 가는 건데 왜 그럼 안 빠지느냐?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고 다우가 신고가를 가고 독일이 신고가를 가니 걔들이 밀릴 수도 없지. 왜? 걔들이 밀리려면 개인들이 그걸 갖다 던지거나 프로그램 매도가 그쪽에 엄청나게 수반이 돼갖고 악재가 도출이 되면서 지수가 급락해야 그들이 급락하는 건데 지금은 악재가 하나도 없어. 나스닥 신고가야. 해외 증시 신고가에 버텨. 최근에 대형주를 매수한 개인들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빚을 내갖고 그 주식들을 산 거야. 근데 그것들이 지금 손실 중에 있어. 그걸 팔아버리면 빚내서 주식 사서 손실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신용까지 끌어모으고 대출까지 끌어모아서 그걸 샀어. 그걸 팔아버리면 대출금 갚고 뭐 갚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죽어도 못 팔지. 시장을 얘기하는 게 진짜 애들 데리고 놀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 말을 진작에 새겨 들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가 차별화가 나오는데 죽지도 않는다. 왜? 개별주가 신고가를 가고 있고 나스닥이 신고가고 등등등등 기타 등등. 자, 파생은 옵션의 답이 있고 이쪽은 펀더멘탈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십몇 분 벌써 지났죠. 이것도 또 늦었네. 이건 나중에 그냥 그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록 하나 줄게요. 돈이 없으면 비중 조절을 배우고 교체 매매를 배워라. 보면 배워라야.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죠. 여유가 있으면 비중 조절, 교체 매매 이런 매매보단 뭐를 선호하라 여러분?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있는 사람은 투자를 선호하라. 자 보세요. 없으면 배우는겨.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들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여기 주린이들 내 말 잘 들으라고. 유들은 실력이 없잖아. 실력이 없으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떡하라고? 먼저 익혀야 되는겨. 이거 진리라고. 돈이 없으면 배우고 여유가 있으면 선호하라. 근데 지금 여유가 있는 개인들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한 칸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띄우고 문맥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거 사실은 여러분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깡통 차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코린이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건데 방법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 정상적으로 노력을 해서 벌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게 주식이고 파생이고 옵션이란 말이야. 코인은 내가 정상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되는 상품이 아닌데 그걸 알려준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너무 급등이 나왔죠. 코인은 한번 들어가면 2배, 3배, 4배, 5배씩 올라갔죠. 그죠? 근데 주식은 들어가서 2배, 3배, 4배, 5배로 올라가는 상품은 아니거든. 돈이 없다고 돈을 벌겠다고 코인을 한 사람한테 더 이상 내가 잔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얘기했죠 여러분. 누구는 그런 욕심이 없었을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욕심이라는 건 있는 건데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그걸 절제를 했기 때문에 위험해서 내가 보호가 되는 거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절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돼서 깡통을 차게 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근데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은 나와 같은 능력자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그것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주지시켜 줄 수는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코인 얘기가 아니고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내 상황이 지금 비관적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죠? 욕심을 가지고 코인판에 들어가서 깡통 찬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걸 난 강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쉬운 장에서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죽여주죠? 요새 영상 진짜 찐합니다 여러분. 내 좋아요하고 댓글 볼 거야. 이런 얘기 해주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물론 장 급락 안 한다고 그랬지. 지금은 반기 변곡점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 하반기에 따라 장세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7월달 이후에 이제 그동안에 숨죽이었던 대형주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7월달 이후에 그동안에 숨죽이었던 대형주가 올라갈 수도 있고 7월달 이후에 그동안에는 지수가 움직임이 좋았잖아. 지수가 또 밑으로 또 쿵하고 조정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경계심을 주는겨.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 개별주가 활개를 칠 때는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조정은 없다고. 알겠어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2021년도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엄청난 시장에서 뭣도 모르고 멍하니 있겠다. 근데 이종복은 증권 전문가고 나를 믿는 사람들의 계좌를 불려주는 게 20년 동안 해온 직업이라고 그랬죠. 알려주는 거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영상을 끊어야 되겠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럼 오늘도 결국은 2개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두 번째 영상은 백데이터 종목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의 핵심. 두 번째 영상에 또 시간이 저기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옵션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클래스가 다른 시황인데 이걸 두 번째 영상 첫 번째에 놔도 되는데. 자, 오늘 종합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풋옵션이 마이너스 나오죠. 여러분 선물이 마이너스인데 왜 풋옵션이 마이너스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야. 알려줄까? 여러분 알려줄까? 종합이 급락 안 할 거니까. 역으로 종합이 급락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와도 풋옵션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아까 지수가 플러스가 났을 때도 콜옵션이 세게 못 올라갔었죠. 그죠? 아까 지수가 플러스가 났을 때 콜옵션이 세게 못 올라갔을 때 종합 440위는 저항이다라고 보고 아랫방향을 봤다면 여러분들 오늘도 어쨌든 EP 수익은 났죠. 예전에 종합이 270, 80에서 움직일 때 선물 지수 기준에 그 정도 폭이면 대박이라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종합이 400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4P 이상이 움직여야 대박이라 뭐 돈 좀 됐다라는 얘기 하지만은 종합이 이쪽에 200단에 있을 때 여러분 이쪽에 200단에 있을 때는
2P 2.5P 변동이면은 그날 돈 많이 벌었다라고 얘기했다고. 여기 줄인이들. 자, 패스시키고 어쨌든 간에 좌우단간 아침에 지수가 440 위에 떠 있을 때 콜옵션이 세지 못했을 때 지수가 밀릴라나 보다 라고 예측했다면 다 먹을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지금은 반대로 지수가 438로 밀렸을 때 풋옵션이 세게 못 올라간 걸로 지수가 급락하지 않을라나 보다를 인지를 한 상태에서 개별 종목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움직임이 좋은데 설마 장이 폭락하겠냐? 라고 했다면 위아래로 다 발라먹는 거죠. 근데 나는 파생을 위아래로 다 발라먹는 방송은 안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 준 거 보면 알겠지만 나스닥이 마이너스 나오면 이 종목은 월요일날 일단 장 빠질 거라고 내가 실시간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죠. 여러분 금요일날 다우는 플러스가 났지만 나스닥은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죠? 오늘 장중에 지수가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밀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엄청난 실력 발휘를 한 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영상 개별주를 잘 봐라. 지수가 불안하건 지수가 왜 안 올라가건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대형주는 언제 올라가건 뭐 등등등등 궁금한 사람들 지금은 매집형 개별주에 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합시다.